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선거방송 뉴스입니다. 최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센티브 제공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는데요.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련 공직선거법을 안내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최근 코로나19 예방접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주요 공공시설 입장료 할인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나서면서 이러한 인센티브 제공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란 정치인 등이 당의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의 선거구에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시설에 대해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염병 예방법 및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에 근거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접종 배지를 제공하거나 주요 공공시설 입장료나 이용료 등을 할인 면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 제공 행위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 제공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고 있는데요. 해당 사항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 제공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가능합니다. 또 과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립한 기본 시책에 따라 그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것은 법령에 따른 행위로 보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참여 활성화를 위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접종 배지를 제공하거나 주요 공공시설, 입장료, 이용료 등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립한 정부 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정당 선거관리위원회사 행정박물자료 국민공모를 실시해 민간이 소장하고 있던 약 200점의 행정박물자료를 공개 구입했습니다.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정당, 선거관리위원회사 행정박물자료 국민공모를 실시해 민간이 소장하고 있던 선거 포스터, 책자, 용품, 후보자 선전물 등 약 200점의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이번 공모는 고품위, 선거, 정당, 선거관리위원회사 행정박물 자료를 발굴하고 역사적 가치가 높은 희귀 자료를 확보하여 관련 기록물의 대국민 서비스 기반 구축과 선거 기록관 건립에 대비하기 위한 것인데요. 내 외부 심사위원회를 통해 자료의 객관성과 전문성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공개 구입의 주요 자료는 제3, 4대 정부통령 선거 선거벽보, 제4, 5대 정부통령 선거 선거벽보, 헌법 개정안 게시문, 명함령 후보자 선전물 제작용 고무인, 선거사무 집행요령, 제6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거비용 영수증철, 제5대 국회의원 지방선거 후보자 선전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위촉장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제4, 5대 정부통령 선거 선거벽보가 사진자료 외에 실물로 확인된 것은 최초이며 선거사무 집행요령은 선거관리위원회 창설 이전의 선거관리 절차 사무 내용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들은 향후 각종 특별전시회와 유관기관의 자료 협조 등에 적극 활용하는 한편 DB 구축 작업을 거쳐 중앙선관위 사이버선거 역사관 사이트를 통해서도 공개할 계획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 업무 외에도 계속해서 소중한 선거, 정당사, 위원회사 관련 기록을 수집 보존하여 미래 세대에 전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선거방송 뉴스 이소민입니다. 보조금 배분 대상이 되는 정당은 당내 경선 사무 중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국민의힘 당대표 및 최고위원 경선 사무를 위탁 관리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국민의힘 당대표 및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 경선 사무를 위탁 관리했습니다.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1일까지 진행된 국민의힘 당대표 등 경선 기간 중에서 중앙선관위는 6월 7일과 8일 이틀 동안 진행된 온라인 투개표 사무를 위탁 관리했는데요. 중앙선관위는 6월 7일과 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국민의힘 전국의 대의원, 책임당원, 일반당원 등 선거인당 33만여 명을 대상으로 PC 및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온라인 투표 종료 후 바로 비공개 개표를 실시하고 투표 참여 현황을 전달했으며 6월 11일 오전 10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투개표 결과 및 선거 기록 정보, 개표 상황표가 담긴 봉함 봉인된 USB를 방문 전달했습니다. 정치관계법과 관련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이것이 궁금하답니다. 오늘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출판 기념회 개최에 대해서 김서영 리포터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오늘 이것이 궁금하다의 주제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출판 기념회 개최입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 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 신문, 뉴스통신, 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 발표회, 좌담회, 토론회, 향후회, 동창회, 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 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도 규정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출판 기념회를 개최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궁금하다에서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출판 기념회에서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서적의 표지에 저자인 자신의 성명과 사진을 게재해 서적을 출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자에게 특정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할 것을 직접적으로 권유하는 내용의 서적을 출간하거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그 가족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서적을 출간하거나 그 내용을 광고할 수 없습니다. 또 서적의 특정 지역 개발 등 선거 공약을 주요 내용으로 게재하여 사실상 선거 홍보물화하는 행위 역시 할 수 없습니다. 책을 출간하고 통상적으로 개최하는 출판 기념회는 어떨까요? 출판사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등이 선거일 전 90일 전에 서적의 출판을 기념하기 위해 통상적인 출판 기념회를 개최할 수 있는데요. 이때 출판 기념회 주최자의 성명, 사진, 일시, 장소 등 통상적인 고지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초청장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해당 사항을 게재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는데 선거일 전 180일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초청장을 발송하거나 초청장, 봉투, 우표 등의 저자의 사진을 게재하여 발송하면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출판기념회에서도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가 있습니다. 먼저 할 수 있는 행위부터 알아보면 선거와 무관하게 저서 내용에 포함된 저자의 양력, 소개글 또는 저서의 주요 내용을 동영상으로 상영할 수 있습니다.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1,000원 이하의 차나 커피 등 주류를 제외한 음료를 제공할 수 있고 참석자가 단순히 저서의 출판을 축하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저자에게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축하 금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판기념회에서 저서의 내용과 무관한 업적을 홍보하거나 선전하는 내용의 영상물을 상영하거나 가수나 전문 합창단이 축가를 부르거나 전문가 수준의 마술을 보여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무료 또는 싼 값으로 저서를 제공할 수도 없습니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출간한 서적을 판매업자가 서점이나 인터넷을 이용해 판매하거나 출판기념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시중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데요. 선거일 전 90일까지 서점 등은 신간서적 안내 포스터를 자신의 영업장소에 부착할 수 있고 출판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 없이
영업 활동의 일환으로 인터넷 배너 광고나 키워드 광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비 후보자나 후보자의 저서를 선거사무소에서 판매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어떠세요? 지금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출판 기념회와 관련한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앞서 할 수 있다고 언급한 사례라도 그 행위의 주체, 시기, 목적, 방법, 대상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행위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궁금하다였습니다. 선거와 관련한 상식들을 자세히 설명해주는 선거의 디테일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무효표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국선 당시 개표 막판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접전지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만큼 유권자의 한 표 한 표가 소중했던 셈이죠. 그래서일까요? 선거철만 되면 항상 유무효표는 어떻게 가려지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폭발하곤 하는데요. 유무효표에 대한 명쾌한 정리, 지금 선거의 디테일에서 함께 하시죠. 투표소에 입장해 지지 후보에게 기표를 한 뒤 보통 투표지를 반으로 접어 투표함에 넣습니다. 이때 많은 분이 고민에 빠지는 한 가지가 있죠. 가로로 접어야 할까, 세로로 접어야 할까? 우리나라 기표 마크인 점복자 기억하시죠? 투표용지가 겹쳐서 찍힌 기표 도장무늬 점복자는 올바르게 찍힌 것과는 전혀 달라 바로 육안으로 구별이 가능하므로 가로든 세로든 안심하고 접으셔도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올바르게 행사되기 위해서는 세로로 접어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이유는 세로로 접을 경우 기표 부분의 인주가 반대편에 묻더라도 기표한 후보자란에 묻을 가능성이 높아 구별이 더욱 용이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히려 투표용지를 접지 않고 투표함에 넣을 시 본인의 기표 내용이 주변에 공개될 경우 비밀 투표에 반하는 의도성과 고의성으로 무효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꼭 한번 접어서 넣어주셔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면 이렇게 기표된 것은 과연 무효표일까요? 유효표일까요? 정답은 유효표입니다. 도장이 기표란을 벗어나긴 했지만 후보자 관련란에 기표되어 유권자가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명확히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죠. 때문에 도장이 완전하지 않게 기표됐거나 같은 후보자란에만 2번 이상 기표가 된 경우도 유효표로 처리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무효표일까요? 유권자가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 여러 후보자 칸에 기표된 경우가 대표적인 무효표입니다. 또한 거소 투표를 제외, 기표소에 마련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표시를 한 것 또한 무효표로 분류하고 있고요. 기표란에 문자를 기입한 것도 무효표가 되는데 이 부분은 거소 투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무효가 됩니다. 실수로 원하지 않은 후보에 기표했더라도 투표용지는 추가로 교부되지 않으며 투표지를 찍거나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선거의 디테일이었습니다. Three, two, one.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2년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정당 예비 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 안내를 홈페이지 내 통합자료실에 게시했습니다. 제20대 대선 정당 예비 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 안내에는 선거일 및 임기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등 대통령 선거 개관, 예비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정당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와 관련한 정당 활동의 제한,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 모금, 선거법 위반 행위 예방 단속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7 재보궐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 지출 내역을 공개합니다.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서 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 지출 내역과 첨부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 교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계보고 내역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증빙 서류를 첨부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오는 10월 28일부터 3일 동안 열리는 2021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에 참여할 기관과 단체를 모집합니다. 2021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에는 정책 소통, 학술 토론, 경연 대회, 특별 전시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역량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라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는데요. 참가를 희망하는 기관과 단체는 6월 30일까지 참가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정치, 사회 지도자 양성 과정인 제14기 민주시민정치 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제14기 민주시민정치 아카데미 수강생은 대한민국 유권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6월 30일까지 선거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제10회 강연 콘테스트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강연 콘테스트는 청소년부와 일반부로 나뉘어 예선, 본선, 결선으로 진행되는데요.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7월 30일까지 강의, 연극, 춤, 노래 등 형식에 제한 없이 7분 이내의 영상을 제작해 선거연수원 홈페이지에 접수하면 됩니다.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현행 선거 여론조사 제도의 개선 방안 마련을 주제로 논문을 공모합니다. 논문 공모는 국내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현행 선거 여론조사 제도의 개선 방안과 관련한 주제를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습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은 오는 7월 30일까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담당자 이메일로 참가 신청서, 제출 서류, 논문을 제출하면 됩니다. 오늘 한국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